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28번째 시간 무아입니다. 그래서 삼법인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무상고 무아에서 마지막 무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교설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다고 하면은 무아설이죠. 그래서 뭐 대성불교나 남방불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성불교에서도 이제 공이라고 표현되는 그 공사상이 결국은 이 부처님의 무아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 무아설을 오온과 함께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오온의 수상 행식에 대비해서 실제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아라한이신 모곡 사야도께서 이 오온과 무아에 대해서 설법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설법하신 내용을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무아란 무엇인가? 무아를 이제 빨리어로 하면 아나따죠. 여기 아나따라고 써져 있죠. 아나따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앞에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따. 아따는 빨리어인데 이거를 산스크리트로 하면 아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입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아인데 본문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현실. 항상 우리가 나가 문제잖아요. 이 나의 현실이 뭐냐? 이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5요소다. 물질현상, 그 다음에 느낌, 지각, 지음, 의식 해서 한자로 이제 색, 수상, 행식, 이 오온. 그래서 오온은 나이며 일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 무아예요. 보통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무아는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다는 의미고 또한 이들과 관련해서 형이상학적인 주체, 주어로서 내세울 만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자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무아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가 무엇냐에 대한 결론을 앞에서 바로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있지요. 그 다음에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체의 물질 현상,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소유하는 존재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고 또한 나의 자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 앞에서 이 부분과 똑같은 얘기죠. 거의 같은 얘기죠. 이것이 이제 상율다 니까에 나와 있는 경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가 뭐하냐고 할 때 그 정의는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오온이 나가 아니다, 나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나의 자라고 불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무아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것이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5가지 경험적 요인을 자신의 소유로 간주한다. 그렇죠. 혹은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또 자아를 내세우는 근거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99.9999%죠. 그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진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수다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무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무아를 정득해서 구현하는 사람들은 아란이죠. 그래서 이 무아는 머리로는 참 쉬운데 실제로 확인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 모든 범부중생들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예컨대, 이제 예를 들어서 상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좋은 느낌이 발생했을 때는 그 좋은 느낌과 우리가 하나가 딱 되죠. 그러한 상태를 누리는 게 참 행복하죠. 그래서 영속적인 자아를 꿈꾸죠. 혹은 불쾌한 느낌이 딱 발생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자아를 또 우리가 추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각가지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상입니다. 각가지 이미지와 충동, 행과 그리고 의식, 식이 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착을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집착을 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그런 가운데 혹은 또 자아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보통 이와 같이 집착과 저항이 뒤엉킨 채 드러나는 5가지 경험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치온이라고 부른다. 자, 오늘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그 색수상행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본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취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나라고 그러고 내 거라고 그러고 좋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우리가 취착을 붙이기 때문에 그 오온에 취착이 붙은 것이 오치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취를 발생시키는 5가지 무더기, 즉 오온, 이것이 오치온이다. 즉 색에 갖다 붙으면 색치온이 되는 것이고 수에 갖다 붙으면 수치온이 되는 것이고 상에 갖다 붙으면 상치온, 행에 붙으면 행치온, 식에 붙으면 식치온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오치온이다. 이제 오치온의 말 뜻은 이러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란이냐라고 할 때 그 아란을 표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란에게 오온은 있지만 오치온은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오온은 누구에게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아까 불리운 그러한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대해 취착을 갖다 붙이는데 아란은 취착을 붙이지 않고 오온을 있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오온은 있지만 오치온은 없다. 오치온이 없어질수록 성자의 레벨에 이제 가깝게 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치온으로 구성된 자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것이 결국 헛개비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무하다. 사실 범부들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다. 즉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또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실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자라고 이제 삼는 거 있죠. 오온이 이제 자가 아닌데 그걸 자라고 삼는 것에 대한 이 설명이 요만큼 나오는데 결론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원래는 무아인데 그것을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취착을 일으킬 때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결국 세상의 명칭, 세상의 언어, 세상의 인습적 표현, 세상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즉 우리가 오온에서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자로 삼아서 딱 붙들게 되면은 그게 모두 이러한 세상의 명칭에 불과하고 언어에 불과하고
인습적 표현에 불과하고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헛개비라는 것이죠. 그것은 헛개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경전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만으로는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깊이 보고 싶으면 디가니까야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자아로 경험되곤 하는 그때그때의 육체적 현상이나 정신적인 느낌 혹은 거칠거나 미세한 각종 경험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영원한 나 혹은 자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즉 우리가 무아라고 해서 현실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폄하하고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무기공이죠. 이 세상이 공하니까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단밀론이고 무기공입니다. 그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우리가 이런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경전에 묘사되듯이 나에게 이러한 느낌은 있으라, 저러한 느낌은 없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다. 즉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있으라 한다고 있고 이것이 일어나지 말아라 한다고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나의 현실을 이루는 요인임에 분명하지만, 나의 주위에 있는 나의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내 마음대로 생겨나거나 사라지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오온이란 나의 것이 아니고 또한 나의 자아도 아니라는 사실을 수긍해야만 한다. 자, 이 얘기도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위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고 현상이지만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연루된 특수한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초연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 즉 항상 주관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관적 바람이나 의지 따위를 개입시키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하려는 경향을 버리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혹은 자아의 관념은 일상 깊은 속에서 알게 모르게 침투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의 여건이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대로 따라와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이죠. 대부분의 경우 잘못 기대한 정도만큼의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의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나의 입장이나 관점을 개입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나 해서 내가 나를 내세워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직시하는 것, 직시한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직시하고 대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어느 심리 분석가는 통찰이란 생각하는 사람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가장 잘 떠오른다라고 언급했다. 즉 통찰을 하려면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바르게 통찰이 가능하다.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언급은 무아의 교리를 현실의 삶에 잘 적용해낸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내면적 감정이나 선입견 따위를 내려놓고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오온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계를 마주해야 한다. 이때 고정된
존재로서의 나 혹은 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의 가르침은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무아의 교설은 현실적인 삶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을 놓치면 무아는 형이상학적인 원리로 탈바꿈하고 만다. 그리하여 일상의 자아마저 부정하고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사변적 논리로 전략하게 된다. 이게 이제 무기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무아의 해석은 단밀론과 다르지 않으며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허무주의를 조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초기 경전 도처에서 발견되는 붓다의 가르침과 행적에 반한다는 것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붓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가니카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붓다는 단밀론자가 결코 아니다는 거죠. 붓다께서 가르친 무아는 나의 없음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입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붓다께서는 그 연결고리를 다 말씀을 하셨죠. 현세와 전생과의 그런 연결고리에 대한 수많은 법문이 계시기 때문에 붓다의 입장은 절대로 그 단밀론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무아가 단밀론과 유사하게 해석되는 것도 분명히 붓다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무아는 다만 온이 내가 아님을 밝히는 교설이다. 그래서 무아를 확대나 왜곡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아의 참뜻은 아트만이 없다는 것이고 온이 내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무아이다. 이러한 취지는 나의 것, 나 혹은 나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온이라는 족쇄에 붙잡혀 있는 한 갈등과 분민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다. 자, 이게 이제 계속 그 핵심 요지죠.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범부들은 온이 만들어내는 갖가지 불안과 공포, 욕망과 집착을 스스로와 일치시켜서 살아나간다. 붓다는 이와 같은 불건전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하나하나에 대해 과연 나의 것인지 혹은 나의 자아를 개입시킬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였다. 더불어 온 이외에 다른 내세울 만한 다른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돌이켜 보도록 하였다. 그는 온을 근거로 품게 되는 나라는 생각이 허구에 불과하며 본래적이지도 않다는 자각을 일깨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다른 편에 비해서 말이 좀 깁니다. 말이 좀 긴데 이 핵심 부분은 앞부분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온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나의 자아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온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든다. 좋은 것은 붙들고 나쁜 것은 나쁜 느낌을 주는 것은 밀어낸다. 이것이 범부의 삶이다. 라고 이제 앞에서 정리를 했죠. 그게 이제 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 무아에 대한 설명을 온과 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온과 때 가지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앞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한 정의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뭐 몇 분 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작용이 이 온의 어디에 실제로 해당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야 이제 온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온과 무아에 대한
이 아란의 버블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5는 결국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은 룻바입니다. 그래서 5를 두 개로 그냥 딱 분리하면은 색과 색 아닌 거 수상행식 정신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만화와 룻바가 5원입니다. 그래서 이 색을 보통 이제 물질 현상이라고 지금 앞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10가지로 보시면 돼요. 오근이라고 하는 5개와 그 다음에 오경이라고 하는 5개가 색에 해당된다.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5가지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이게 이제 오근이다. 즉, 안, 이, 비, 설, 신, 이게 오근이고, 그 다음에 이 오근의 대상이 되는 색성, 향미, 촉, 이것이 오경이다. 그래서 색은 뭐냐? 10가지구나. 토탈. 합해서 10가지인데, 안이, 비, 설, 신, 색성, 향미, 촉. 이게 색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냥 이 정의로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수가 뭐냐면은 배단위입니다. 이건 느낌이죠. 느낌. 이 육근, 여기서는 이제 육근. 아니 비설신의까지 포함해서 이 육근이 인식 대상인 육경과 색성향미 촉법과 접촉을 할 때 일어나는 수동적인 반응이다. 혹은 경험이다. 이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라 한다고 좋은 느낌이 오고 내가 싫어라 한다고 싫은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보는 순간 팍 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고양이를 보면은 섬찟하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 이 느낌이다. 그래서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자신의 업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팍 하고 일어난다. 3가지로 일어난다. 좋아요, 싫어요, 덤덤해요. 그래서 락수와 고수와 불고불락수로 일어난다. 이게 수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건 뭐냐? 여기 지금 생각 상자를 써놨는데 이 앞에 본문에서는 지각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거는 산전야입니다. 산전야. 우리가 교학 공부할 때 배웠던 산전야입니다. 산전야는 뭐냐면 이 사물에 대한 이 또렷한 인식이에요. 사물에 대한 또렷한 인식이에요. 저게 파란색이다. 저게 노란색이다. 빨간 장미다 하게 되면 산전야죠. 이게 상이에요. 길구나 짧구나, 남자구나 여자구나, 나하고 친한 사람이네, 아니야 저 원수가 오네. 그 다음에 즐겁다, 즐겁지 않다, 괴롭다, 이러한 모든 구별적인 것을 통해서 대상을 특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상을 일으키는 거고 대상을 관념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이 산전야예요.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즉 관념을 만드는 것이 산전야다. 산전야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런 관념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실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산전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행입니다. 수상, 행식 할 때 행인데 이것은 상카라입니다. 상카라. 재행 무상할 때 삿배 상카라 안에 있자 할 때 상카라입니다. 상카라는 일으키는 거죠. 형성시키는 거죠. compounded. 상카라가 포함하는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도이죠. 의도. 셋다냐죠. 그래서 이 셋다냐가 상카라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탐진치에 대한 수행을 할 때, 이 가장 중심에서 작용하는 것이 이 셋다냐, 의도라는 거죠. 의도. 3가지로 이 상카라를 일으키는데, 마음으로 일으키고, 입으로, 말로 떠들어서 일으키고, 직접 행동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구의 3행을 합니다. 신행, 의행, 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의 3행을 한다. 이것이 행이다. 상카라다.
자, 그 다음에 시곤입니다. 이 시곤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인지작용입니다. recognition 혹은 perception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눈이 사물을 볼 때 안식이 일어납니다.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이식이 일어납니다. 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지. 그 다음에 인지된 것을 빨간 장미네, 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소리네 라고 인지되면은 이 식이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이 식이 상의 단계로 간 거죠. 관념으로서 포착을 하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마음 하면은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윗바사나는 쪼개서 보는 겁니다. 이게 쪼개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이러한 것이다. 예? 오온이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이 오온의 어디에도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오온의 어디에도 나의 자성이 없다는 거죠. 이 오온의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아의 핵심 교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내가 오늘 산책을 하고 있어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길을 따라서 쭉 걷는데 왼쪽에 어떤 물체가 보여. 내 눈이 왼쪽에 있는 어떤 물체와의 접촉이 일어났어요. 즉 안근과 색이 딱 만난 거예요. 이 색입니다. 색. 만나자마자 길이가 길고 색깔이 있는 어떤 특정 물체가 나한테 딱 들어와 포착이 됐어. 그게 이제 식이 일어난 거예요. 안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내가 길가에 피어 있는 빨간 장미라고 딱 알아차렸어요. 그 표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을 형성한 겁니다. 이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러자마자 나에게 번개처럼 느낌이 일어나는데 아 예뻐라 하는 호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뻐라. 지금 수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일어나죠. 뭐냐? 사진을 찍어서 간직해야겠다. 혹은 하나 꺾어서 갖고 가야겠다는 의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제타냐가 일어나는 거고, 즉 상카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이.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마음작용이 번개처럼 일어나잖아요. 이 번개처럼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윗바사나예요. 수행을 하시면은 이게 다 쪼개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스탑을 할 수 있는지를 스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하면은 사진을 찍어야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예뻐서 꺾어서 내가 갖고 가야겠다 하면은 나만 갖겠다는 심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뒤에 이제 그거 못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일으켰다가 이거는 탐심이네. 그리고 스탑한다 이거죠. 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일어나기 전에 예뻐라 할 때 나한테 예쁘다는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느낌 하는데 일어났다 그 느낌이 사라지는구나. 역시 오는 생멸할 뿐. 여기서 딱 끊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뭡니까? 빨간 장미가 아니라 저기에 한 물건이 있구나.
스쳐 지나가는 한 물건이 있구나. 자, 이게 도가 더 높죠. 여기서 수행 레벨이 여기까지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자기의 그릇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지만은 수행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수행자는 곳곳에서 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 보면은 사라지니까.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고 통찰 수행입니다. 그래서 뭉쳐놓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해쳐놓으면은 모든 것이 다 컨트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어차피 무아라고 하는 것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기 때문에 오온을 해체해서 설명하지 않고는 사실 무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온을 이렇게 해체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해체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무아와 오온에 대해서 미얀마의 대표적인 아란이신 모곡 사야도께서는 어떠한 법문을 남기셨는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모곡 사야도께서는 1899년도에 출생하셔가지고 1962년도에 열반을 하신 미얀마의 대표적인 아란이십니다. 자, 무아에 관한 모곡 사야도의 법언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 것이라며 품는 것이 유신견이다. 보는 마음에 내가 달라붙어 있고 듣는 마음에 내가 달라붙어 있어 유신견에 갇힌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것뿐이다. 생멸을 알아차릴 때 오온의 덩어리가 흩어진다. 업의 부채를 오온으로 이자까지 쳐서 갚으려는가? 지혜로 탕감받을 것인가? 이게 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결국 오온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항상 문제예요. 근데 이 오온을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범부의 삶을 오온 하면서 자꾸 이자까지 붙여서 다음 생에 갚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 오온에 지금까지 끌고 온 오온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이자까지 더 붙여가지고 나중에 지금 갚으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지혜로 탕감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큰 스님께서 통렬하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저 바른 관점이란 뭐냐? 오온의 생매를 보는 것이 바른 관점이다. 무수한 생매를 관하면 오온을 혐오하게 된다. 이에 고통을 아는 지혜가 일어난다. 즉 오온을 생매를 계속 관하게 되면은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하는 혐오가 일어난다. 그 혐오가 뭐냐?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즉 고성제죠. 고성제. 우리는 오온을 달콤하게 여기잖아요. 오온을 달콤하게 여기는데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고통의 덩어리로 보셨죠. 그래서 Life is suffering. Life is suffering. 이게 고성제입니다. 고통의 진리는 무수히 관하면은 고통을 원치 않는 지혜가 일어난다. 위에 고성제 얘기가 나왔죠. 이 고성제를 또 무수히 관하게 되면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여기로부터 벗어나는가 하는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걸 소멸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일어나고 그 소멸시키기 위한 참다운 수행법을 찾게 되죠. 이것이 고집멸도 사성제가 확립되는 거죠. 사성제가 확립. 자, 생멸을 무수히 보고 생멸을 혐오한다면 생멸의 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즉 생멸을 무수히 봐라.
그러면 생멸에 대한 무수한 혐오가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생멸의 끝에 이른다. 이것이 순서다는 거죠. 생멸의 끝이 뭡니까?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오늘 애착하고 집착해서 보살피느라 귀한 생을 소진한다. 내 생으로 떠밀려 간다. 반면 현자는 윗바사나로 오온을 관찰하고 삼법인을 숙고하면서 정도를 갈고 닦는다. 이 정도가 뭐죠? 팔정도. 팔정도. 정도를 갈고 닦는다. 가래와 강한 집착, 없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뿌리 뽑아 탄생과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난다. 자, 지옥의 뿌리는 최대한 빨리 잘라버려라. 내 것, 내가 한다라며 먹고 입고 즐기는 것이 지옥의 뿌리다. 원인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나라며 부여잡지 마라. 단지 생멸하는구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 사라질 뿐이다.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라고 알아차리면 된다. 핵심은 나라는 집착을 떨치는 것이다. 그러면 가래가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간다.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오온이 일어난 것 뿐이라고 알아차리면 사견에서 분리된다. 나를 뒤섞지 않고 현재 생멸을 보는 것이 윗바사나다. 자, 이제 이렇게 법어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 전기가 찌르찌르 와요. 이 아는 내용이지만 주옥 같은 명문으로 이렇게 집약해서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법어를 남긴 것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한 60년, 70년이 지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참 감동스럽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윗바사나의 말뜻을 새기는 의미에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윗바사나는 위하고 바사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수하다, 탁월하다, 월등하다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분리한다,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사나는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것이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리해서 본다, 구별해서 본다. 아까 우리가 오온을 덩어리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덩어리를 보지 말고 색과 수상의식을 다 구분해서 분리해서 해체해서 보라. 이것이 윗바사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눈에 분리되어 있는 오온이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상이에요. 무상.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구나.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구나. 그런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무상이 머리로는 무상하다 하는데 무상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청정도론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청정도론에 보시면은 청정도론 21장 직연청정분에 보시면은 일어나고 사라짐, 즉 생멸을 관찰하는 지혜. 우리가 생멸을 하는데 이 생멸이라는 게 뭐냐? 자, 무엇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아서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무엇이 그들을 가려서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무상의 특성은 뭐냐면은 일어나고 사라짐. 무상하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있지 않고 일어난 다음에 사라져야 무상한 거잖아요. 생멸이잖아요. 그래서 무상의 특징은 생멸이고 수없이 지금 생멸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무상의 특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상속하는 것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항상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연결해버리기 때문에 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서 날카로운 윗바사나의 칼을 세우면 그 무상이 다 끊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24카트의 사진이 다다다다다다 지나갈 때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눈은 항상 동영상만 보고 있죠. 근데 윗바사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생멸이에요.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다 끊어져 있는 각각의 찰나찰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나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모아예요. 그래서 자, 모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 설명하는 방식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임성택 교수님의 모아를 공부하는 날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모아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오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흐르는 맥이 역시 미얀마 아라한 이신 모국 사야도의 본문을 통해 보면은 더 확연하게, 더 상세하게, 더 리얼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모아를 확철하게 깨닫고, 아, 정말 모아구나라고 자기의 체험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실 때 유신견을 벗어나는 것이고, 유신견을 벗어나시면 수다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정진해서 이러한 유신견에서 벗어나야만 이제 악도로 떨어지지 않죠. 악도로 떨어지지 않고 칠생 안에 이제 도를 이루시게 되겠죠. 제가 그때 책을 하나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표지에 놓으신 이분이 모국사야도예요. 이분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이분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근데 정말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고 부지런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